네, 수험번호하고 이름 입력하시고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5921입니다. A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3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충정물산입니다. 충정물산이고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충정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번호는 추가 입력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전에 있던 담당자가 회사 등록의 내용을 잘못 입력하고 갔나봐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번호 잘 확인하시고 성명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확인하시고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업태, 사업의 형태, 도소매고요.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은 전자제품입니다.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죠.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어떤 거 확인하느냐. 자, 과세 유형 일반 쪽 잘 되어 있나요? 네, 일반 과세 잘 되어 있네요. 고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 네, 회사명이죠. 네, 회사명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자명. 네, 성호씨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잘못되었으니까요. 하나 고쳐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바꿉시다. 개업연월일 틀렸죠? 2015년도 2월 1일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잘 되어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3번 잘 되어 있네요.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업의 종류 보시면 업태 쪽이 잘못되어 있네요. 사업의 형태는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종목 전자제품 잘 되어 있죠? 네, 이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개업연월일, 업태가 틀렸습니다. 고쳐주시고 꺼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뭘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자 성명이 잘못되었죠? 네,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되었나요? 개업연월일, 요게 잘못되었죠? 네, 요거 날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태가 잘못되었죠? 네, 도소매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세 가지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충정물산의 전기분 작년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네, 작년도 성적표죠. 7기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내용 맞춰주시면 되겠네. 자, 매출액 금액 여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 금액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 나오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카테고리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카테고리별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매출 금액 잘 맞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로마자 2번 상품 매출 원가 잘 맞죠? 따라서 로마자 3번 매출 총이익 잘 맞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틀렸네요. 급여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급여 금액이 틀려 있네요. 자, 요걸 고쳐도록 하죠. 124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네, 금액이 아직도 틀렸네요. 네, 여기 틀린 게 있나 보죠. 복리후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소모품비가 없네요. F2 눌러가지고 네, 소모품비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소모품비가 맨 아래쪽에 나와가지고 조금 힘든가요?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면 조회 네, 버튼 눌러주시면 소모품비가 위쪽으로 올라와지게 됩니다. 네, 판매비와 관리비 카테고리 금액 맞고요. 영업이익 맞고, 영업의 수익 맞고, 영업의 비용 카테고리도 맞죠? 근데 뭐가 틀렸냐면 영업의 비용 쪽에 보시면요. 기부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죠. 잡손실인데 요거 계정 과목을 고쳐 주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일단 보시고요. 네, 전체적인 내용 네, 계정 과목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부금은 F2 눌러가지고 네, 잡손실로 고쳐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잡손실로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당기 순위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 틀렸죠? 자, 급여 내용이 틀렸죠? 네, 급여 금액이 틀렸습니다. 네, 급여 요거 금액이 틀렸죠? 요거 고쳐 주시면 되겠네. 1240만 원으로 고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송호품비도 틀렸죠? 송호품비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네. 요거 내용이 없으니까 추가로 해가지고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카테고리별로 금액은 맞는데 잡손실 요게 틀렸죠. 그쵸? 요거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기부금으로 되어 있죠. 네, 잡손실로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1번 문제, 다음은 충정매산의 신규 거래처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래처라고 하네요. 그럼 어디 가서 입력하죠?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거래처를 추가로 입력하세요. 뭐 주어진 자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편번호 입력은 안 해도 된대요. 네, 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문제 3번의 1번 거래처 등록입니다. 신규 거래처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래처는 내비두시고요. 맨 밑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코드 번호 네, 330번이네요. 네, 상호명은 영랑실업이고요. 자,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매출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 그리고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2732525868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성명 입력해 주시고요. 업태 사업의 형태는 도소매입니다. 종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주소는 점점점 버튼 눌러도 되겠지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게 되면요, 저장이 알아서 되어 있고요. 네,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네, 메뉴를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을 관리하는 메뉴가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어머,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카테고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라는 단어가 있대요. 네, 여기 가가지고 적요를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대체 적요 쪽에다가 3번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카테고리가 나왔죠. 판매비와 관리비 카테고리 찍어 보시면 되겠죠. 800번대 찍어 주신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811번에 있네요. 네, 복리후생비 단어 찾아주시고 오른쪽에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대체 적요 쪽에다가 3번 해가지고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죠. 분계 처리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거래처 영우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대요. 외상 매출금 뭐죠? 외상으로 물건 판매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죠. 받을 권리, 자산이죠. 자, 이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입금이 되었대요. 받았대요.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산의 감소, 권리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을 했고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뭘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800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받아야 될 돈이 얼마라는 사실이죠? 10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쵸?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왼쪽 차변,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코딩해 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될 돈이죠. 채권에 속하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영호상회. 영호상회. 요거 거래처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2번입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대요. 사용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거죠. 토지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 토지를 취득하였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토지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토지 얼마? 2천만 원.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저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당좌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대요? 취득세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들, 부대비용이죠. 취득한 가격에다가 가산시켜야죠. 그쵸? 비용 처리하지만 않습니다. 40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40만 원 더해 주시고 난 토지를 얼마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돼요? 2,040만 원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현금 얼마? 4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변 토지, 4번 오른쪽 대변 당좌예금, 4번 오른쪽 대변 현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현재 4번에 3번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부담금이 있죠. 회사부담금이 있고 직원부담금이 있어요. 자,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 그게 뭐죠? 예수금이죠. 그렇죠. 본인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예수금이라고 하죠. 요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납부하였다 라는 문제네요. 자, 예수금이 사라집니다.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예수금 물론 납부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9만 원이네. 됐어요. 자, 그리고 회사 부담금 있죠?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래요. 비용 처리해야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래요. 네, 공과금에 속하죠. 네,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 9만 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죠? 9만원 빠져나가고요. 또 9만원 빠져나가니까 18만원 빠져나가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18만원 이렇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4번에 4번입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쓴 거죠?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썼네요. 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리후생비 20만 원이네요. 네, 20만 원.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다가 카드로 긁었죠. 카드라서 미지급금이 아니죠. 상품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카드라서 미지급금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지급금 얼마? 20만 원이 되겠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죠. 그쵸? 그리고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에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네, 우리카드. 네, 우리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분계 처리해보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죠. 거래처를 위해서 쓴 거죠. 그쵸? 네,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금액 얼마?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 현금 1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코딩 하셔도 되겠고,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선진 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했대요. 250만 원 구입하고 이 거래 명세표를 받았나 봐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비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비품 250만 원에 구입하였고, 대금은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 구입한 거 아니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얼마? 2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채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선진 상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죠. 선진 상사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대요. 자, 여기까지.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여기까지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분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세입자 입장이죠. 들어가는 거죠. 보증금 맨 처음에 주잖아요. 그쵸? 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5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죠. 맨 처음에 보증금 줬으니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죠.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잖아요.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에요? 주식회사 항성한테 받아야 될 돈이네요.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차입이 뭐죠? 돈을 빌렸다. 대출 받은 것이죠. 돈을 빌렸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이 입금이 됐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죠? 500만 원 들어왔겠죠. 500만 원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금전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났죠. 그렇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면인데 4개월간 돈을 빌렸대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겠죠? 뭐라고 써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단기 차입금. 금전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얼마? 500만 원. 되셨네요. 이렇게 분계 처리하면 되게 쉽겠죠. 근데 뭐래요? 선이자. 여러분들 돈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되겠죠? 그쵸? 이자는 언제 줘요? 갚을 때 주면 되겠죠. 근데 먼저 선이자를 뗐대요. 선이자 얼마? 12만 5천 원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대요. 500만 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를 뗀 금액이 12만 5천 원을 뗀 금액이 들어왔대요. 요 금액이 들어왔다고요. 됐어요? 이자를 먼저 주었죠. 그쵸?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자 비용 해가지고 얼마? 12만 5천 원 해주시면 되겠죠. 참 이 문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선이자 떼는 거. 네,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 통장에도, 아니 채권 채무에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그렇죠? 요거 단기 차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대한은행. 요거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대한은행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겠죠. 7월 21일자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 차변에 현금 200만 원이죠. 3번 왼쪽 차변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보통 예금 해가지고 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 채무 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영우상에 이렇게 F2 눌러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고쳐주시죠. 8월 5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토지가 되겠네요. 토지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040만 원이죠. 그쵸?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가산시키고요. 4번 오른쪽 대변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현금 4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를 고쳐주죠. 8월 26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예수금 사장님이 조금을 대시해서 떼어놓은 돈 근로자 부담금 9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왼쪽 차변에 회사 부담금이죠.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세금과 공과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18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를 고쳐줄게요. 9월 8일자이고요. 자, 왼쪽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입력해 주신 다음에 20만원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주된 영업 활동이 하니까 미지급금 입력하시고 미지급금은 채무죠. 갚아야 될 돈이니까 F2 눌러가지고 거래처 네, 우리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날짜는 9월 20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접대비 1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 현금 해가지고 1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현금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출금 전표를 사용해도 되겠죠. 네,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이렇게 코딩해 주셔도 되는데 1번 출금을 이용해서 접대비 10만원만 이렇게 코딩해 주셔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날짜를 고쳐주시죠. 10월 5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비품 25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254만원 2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꼭 해주시고요. 채무에 대해서 날짜를 고쳐줍시다. 11월 30일자이고요. 왼쪽 차변에 임차 보증금,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이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5천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 보통예금 5천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등록 꼭 해주셔야 돼요. 한성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날짜를 고쳐주시죠. 12월 9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487만 5천원 입력해 주시고요.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 자,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자 비용 12만 5천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 단기 차입금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채무에 속하죠. 갚아야 될 돈이니까 F2 눌러가지고 반드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뭐죠?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였죠. 일반전표 입력. 여기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대요. 전에 있던 담당자가 잘못 치고 갔나 봐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잘리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저 금액이 외상 매입금으로 다 처리했대요. 근데 1,0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로 확인이 되었대요. 자, 분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올바른 분계 처리입니다. 자,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사라집니다. 얼마가 사라지죠? 10만 원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 중에 1,000원은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은 몇 번 때 쓰면 될까요? 800번 때 쓰시면 되겠죠. 그쵸? 1,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네.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대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요거는 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10만 1,000원 요거 통장에서 빠져나갔대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800번 때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900번 때 쓰는 거 딱 하나 있었죠. 뭐였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그쵸. 그건 영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이건 영업과 관련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요거 채권 채무죠. 요거 순천상사. 요거 잘 입력이 되어 있죠. 그쵸? 네. 요것만 고쳐주시면 되겠네. 수수료 비용 저거 빼는 겁니다. 문제 5번에 1번입니다. 자, 10월 1일자로 가시면 이렇게 분계가 코딩이 되어 있죠. 자, 외상매입금 금액이 달랐어요. 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안 되죠. 저는 밑에다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왼쪽 차변에 10만원 코딩해 주시고,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1,000원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 보통예금 해가지고 10만 1,000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순천상사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가 올바른 분계겠고 위에가 틀린 분계가 되겠죠. 저는 2번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틀린 분계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에도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국민은행 입력해 볼게요. 근데 제가 수수료 비용에다가 입력했네요. 보통예금에다가 입력해 주셔도 되겠죠. 저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선택해 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가소금으로 처리했대요.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것이다. 여기 가소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가소금이 아니라 뭘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자. 받아야 될 돈이었죠? 네, 그 금액을 받은 거네요. 그쵸? 외상매출금 해가지고 얼마? 4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 그쵸?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40만 원. 요건 잘 코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것만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에요? 순천상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그걸 받은 것이죠. 그쵸? 요거 순천상사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가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단순히 바꿔주셔도 되겠네. 날짜를 고쳐줄게요. 11월 26일자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코딩이 되었죠? 네, 잘못 코딩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고쳐주시면 됩니까? 가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외상매출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올바른 분계가 되겠죠. 자, 문제 6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12월 31일자 분계를 코딩하라는 메뉴가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가도록 하죠.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90만원 지급하였고요.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5월 1일 날 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쵸? 자, 5월 1일 날 어떻게?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다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를 얼마까지 했죠? 내년도까지 했죠? 그러니까 1년치 다 비용 처리한 거죠? 그쵸? 됐어요? 4월 31일까지니까. 그쵸? 1년치를 다 비용 처리했대요. 얼마? 9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지워 주셔야 되겠죠. 그쵸?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전체가 얼마? 90만 원 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곱하기 전체가 몇 개월? 12개월치 중에 12개월치 몇 개월치를 취소해 주시면 되겠죠? 4개월치를 취소를 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만큼을 취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자, 비용을 취소시켜 줍니다. 자, 비용의 취소. 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쓰시면 되겠죠. 보험료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얼마만큼을? 얼마? 30만 원만큼을. 됐죠? 그리고 먼저 다 지급을 했죠. 먼저 지급하였다. 상급금으로 쓰고 싶지만 우리가 12월 31일 날 분계 보험료는 B용이잖아요. B용 써주시면 되겠죠. 상급 B용 해가지고 얼마? 네, 3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12월 31일자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결산 문제입니다. 12월 31일자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 차변에 상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3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보험료를 취소시켜주면 되겠죠. 왜? 보험료를 많이 잡아놨잖아요. 네, 올해 보험이 아닌 걸 취소시켜 주셔야죠. 그리고 상급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에 대해서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이 뭐죠?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요거 임시 계정 과목이죠. 어떻게든 없애줘야 됩니다. 그쵸? 가지급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쵸?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임시 계정 과목 얼마? 44,000원이 사라지고요.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직원의 시의 교통에 대한 지출이군요. 여비교통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여비교통비 해가지고 얼마? 44,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비교통비는 800번대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12월 31일자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한번 금액 좀 살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엔터 F2 눌러가지고 가지급금 찾아보면 왼쪽에 44,000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없애주셔야죠. 임시계정 과목이니까요.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날짜로 왼쪽 차변에 여비교통비 금액은 44,000원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가지급금 44,000원을 없애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기말 현재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인출금이 뭐죠? 임시 단어죠. 요거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죠. 그렇죠? 임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 주셔야 되겠어요. 인출금이 왼쪽에 잔액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없애 주시면 되겠죠. 자, 인출금을 없애 버립니다.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만 원 없애 버리시고요.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몫을 줄여버리다 라는 것이죠. 네,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자본금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으로 12월 31일자 날짜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인출금이라는 단어도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인출금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총계정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F2 눌러가지고 인출금이라는 단어 찾아볼게요. 338번 왼쪽에 50만원 있네요. 오른쪽으로 없애주셔야죠. 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오른쪽으로 없애주셔야 됩니다. 인출금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간 돈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네요.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자 날짜로 왼쪽 차변에 자본금 사장님의 몫을 줄여버립니다. 50만원 줄여버리고요. 4번 오른쪽 대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만원 임시 계정 과목 없애주셔야 되겠네. 자, 4번 문제입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대요. 전액 비용 처리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다 쓴 거.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소모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다 쓴 걸로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한 금액 중 12월 30일 날 얼마만큼 미사용한 금액이 20만 원 있다. 다 쓴 게 아니었죠. 그쵸? 20만 원만큼은 쓴 게 아니었죠. 그쵸? 20만 원만큼을 지워주셔야 되겠네. 그쵸? 네. 지워줍시다. 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소모품비
해가지고 얼마를 취소시켜줘요? 20만원 취소를 시켜주죠. 그리고 20만원만큼은, 여기 20만원만큼은 남아있는 거 해가지고 자산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소모품 해가지고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 왼쪽 차면, 4번 오른쪽 대변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 소모품비는 영업부서니까 800원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12월 31일자 날짜로, 네, 소모품 자산 처리 다 해버렸죠. 네. 비용 처리 다 해버렸죠. 네, 비용 처리를 없애버리셔야 되겠네. 네, 소모품 비를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왼쪽 차변에 소모품, 오른쪽 대변에 소모품 비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7번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입력하는 내용이 아니죠. 네, 매뉴를 조회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요. 유동부채 금액을 물어봤어요. 이거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 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 보이세요?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총계정 원장 가시게 좋겠네요.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총계정 원장 가면은 오래 찾을 거예요. 여기 거래처까지 있죠? 거래처 명까지 있죠? 네, 그러면 이거 거래처 원장 가시면 좋겠네요. 자, 전산회계 2급 조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거래처까지 묻고 있으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답니다. 네. 네, 조회 문제 첫 번째입니다.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가서 6월달 날짜로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유동자산부터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부채 쪽 가신 다음에 유동부채 쪽의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9,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물어봤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쳐주시면 되겠죠. 네, 상품 매출 눌러보시면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한 달이 언제일까요? 5월달이 되겠네요. 자, 5월달이고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가시는데요. 네, 거래처까지 묻고 있어요. 오렌지 유통.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시는 게 좋겠죠. 4월 30일자 날짜로 외상 매출금의 오렌지 유통 잔액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은 320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9,500만 원이 되겠죠. 네, 유동부채 6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보면 유동부채는 9,500만 원이 될 것이에요. 정답은 9,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2번 문제는 총계정 원장 가시는 게 좋겠죠. 자, 5월달이고요. 달도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 5월달이 되겠고요. 5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 됐어요. 그리고 3번 문제는 뭐예요?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320만 원이 되겠죠. 요건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